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장이란 말이 있어요. 공장. 공장이란 말은 제조 시설과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조 시설이 있는 거죠. 제조 시설이. 그다음에 산업 집적. 요즘 우리가 산업 지식 산업 단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되면 이제 세 혜택을 주니까 건설 사업자들이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산업 집적 시설도 하나에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 시설이 있는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연계를 통해서 상승 효과를 만드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없는데 공교롭게 스마트 팩토리는 표준이더라. 표준이 2016년도에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크게 이제 표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공장 제1부 기본 개념과 구조라고 해서요. KSX 9001-1입니다. 2016년 6월 30일 날 표준을 만들었는데요. KS란 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 표준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X란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9001-1입니다. 다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국제 표준하게 만든 것들을 바로 공장에 관한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한글로 다 번역해 가지고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의 개념과 정의가 뭐고 스마트 공장에 들어간 기본 구조, 구성을 대해서 기본적인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발행됐는데요. 용어 정의만 따로 놓은 용어 정의만 따로 모아놓은 제2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KSX 9001-2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공장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만 다 해놓은 거죠. 여기는 개념이고 여기는 용어 정의죠. 자, 그러면 개념과 구조 및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뭔가 이게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원해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진단 모델을 만들어서 그 진단 평가 모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레벨을 정해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끔 지원해주자. 그래서 세 가지 표준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표준이다. 언제죠?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굉장히 앞선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수준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공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용어 정의는 항상 여러분 문단을 구분한다, 명사를 찾는다,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단을 구분한다, 명사를 찾는다,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공장은 그죠? 스마트 공장은 전통 제조 산업에 ICT를 결합하여 비슷하죠? 약간 뭐죠? 전통 전력망에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하여 그 말이나 제조 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하는 말을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이라 하는 것이 옛날엔 단순하게 전화를 하고 우리가 문자를 보낸 이메일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과 산업이 융합돼서 기술과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통 제조 산업의 정보통신 기술과 지능정보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제품의 전 과정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생애주기 또는 이제 그 경영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는 말도 써요. 사업의 가치 체계가 연관되어 있다거든요. 가치 사슬로 번역하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또 건설 산업에서는 기획, 설계, 구매, 조달, 시공관리, 감리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거의 산업은 거의 비슷하게 이 프로세스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 과정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CT 기술로 통합한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주고, 그렇게 결국 뭐냐? 생산성이 높아.
자, 에너지도 절감되죠. 아까 팸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이 구현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개인 맞춤형 제조나 융합 등 새로운 제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장을 말한다. 근데 이 공장의 정의는 우리 표준협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표준위원회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정해진 것을 실제 한국말로 맞게끔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제조가 나오네요. 스마트 제조. 제품 기획, 설계, 생산, 품질, 재고, 조달 등 스마트 공장 내 제조 프로세스의 정보화, 최적화 및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를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로 실현하는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ICT 기반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첫날 수요일 날 공부했던 전사나 정바 유비쿼터스, 그걸 통해서 결과가 뭐였죠? 스마트. 그걸 가지고 제조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던 IT, 전사나 CT, 정보화, ICT, 유비쿼터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스마트가 됐죠. 스마트. 그래서 결과는 결국 이동성, 내재와 지능화해서 그 단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스마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제조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스마트 제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리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운영관리 시스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은 보통 우리가 4M이라고 했잖아요. 4M. 1, 2가 추가된 거야. 1, 2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매트리얼, 자료, 원자재 그러거든요. 메소드. 예, 그래서 결국 요 4M이죠. 4M. 그래서 사람, 기계, 재료, 방법. 우리 경영학에서 또 4M 할 때는 money라고 하죠. money, 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E는 에너지 앤드 인바이러먼트다. 그러니까 요 E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C테크입니다. C테크. 클라이메이트, 클린, 카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장의 운영관리 시스템에 다 포함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성숙도라고 해서 성숙도란 말은 뭐죠? 자라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처음 딱 지어쓰게 되면 처음에는 수준이 1이 된 거예요. 조금씩 설비를 보강하면 수준 2가 되는 거예요. 더 설비를 보강하면 3이 되고 더 보강하면 4가 되고 더 보강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을 만든 사람들이 정량화된 표준 측정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단계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점검입니다. 체킹. 체킹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세 번째가 컨트롤이란 말은 위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설비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점검은 그냥 체크만 하고 막 읽고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옵티마이저 최적화시킨다.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토노미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체킹, 모니터링, 컨트롤,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오토노미. 요 5단계로 레벨을 나눠가지고 평가하는데, 제가 2019년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영양에 관한 수준도 좀 점검을 했는데요. 그 당시 2019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수준 평가 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준 1에서 수준 2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수준 1에서 수준 2로 올라가는, 물론 수준 1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3에서 4로 올라가요. 3에서 4. 그러니까 현재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 단계가 수준 1, 2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제3의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스마트 그린 산단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운영관리 체계라고 해서 그런 조직들을 만들고 그런 컨설팅 그 조직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들은 공장의 성수도로 보게 되면 레벨 1, 2에서 2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레벨 4, 5가 되어야만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공장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지역 산업단지로 외국으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리쇼링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중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그 생산 공장에 있는 사람들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해가면서 키워내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기업 업무 시스템은 제가 지난 그 수요일날 강의할 때 정보화에서 플랫폼 조직에서 SEM, EIS, 그다음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뭐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다음에 ERP, SCM, CRM, 그다음에 뭐 KMS, 그룹웨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ERP 내부에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전사적 가역관 시스템이라고 했죠. MEMS가 사실 우리 제조 공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MEMS가 있고요. 공급망은 원자재 공급 관리죠. 뭐 공급망 체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공급망. 그다음에 생애주기 제품의 생애주기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공장 자동화의 핵심적인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쪽에 말하면 이런 명칭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진단하고 평가하는 모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계층으로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은 미래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목표, 전략, 과제,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도 비전과 전략이 두 번째는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과라는 게 중요한 게 KPI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KPI. 우리 공무원님들은 KPI라는 말 많이 안 듣지만 회사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KPI입니다. KPI가 뭐냐면 우리 조직이 관리할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우리는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우리는 그 인간답게 사람답게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성과 지표나 6가지인데 그걸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 기업 경영은 우리가 밸류체인에서 결국은 이제 인풋에서 시작해서 출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체 시퀀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만 따로 뺐습니다. 제조. 공장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총무부, 인사부, 재무부 이런 것 쪽이고 이거는 일반으로 말하면 뭐죠? 공장에서 활동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설비들입니다. 기계 및 제어. 기계 및 제어가 기계 운영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기계는 하드웨어적인 거고 제어는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 계층으로 진단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44개 항목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업 경영 아래 계층에서는 뭐 프로세스 여기 나오는데 보시면 프로세스 보면 제품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관리 6개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용어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은 좀 낯선 용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역 경제과나 거기 가서 근무하신다면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공장 방문했을 때 그 공장에서 대표님이나 공장 책임자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및 자동화 관점에서는 정보 시스템과 설비 자동화죠. 말씀드린 대로 PLM, 그 다음에 ERP, SCM, MES, 그 다음에 PEMS 아까 팩토리 에너지 매너트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우리 IoT도 보안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기술도 들어간다. 설비 자동화 PLC란 말도 쓰고요. 즉 보통 공장 자동화 초기 기초 과정을 학습하는 데는 보면 PLC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죠. PLC 스카다 이런 것들. PLC는 이제
설비 쪽이고 스카다는 모니터링하는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운영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에는 이렇게 5개 계층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5개 계층을 이루기 위해서 기반이 또 하나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전과 전략, 제조 경쟁력 및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자. 너무 멋있는 말이죠. 시장 리더십, 앞서 나가자는 얘기죠. 목표와 성과,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안전, 환경. 우리 제조회사 가면 특히 이제 부품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납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딜리버리가. 물류가 여기 연관돼, 물류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공장 근무할 때 보면 그때 이제 그 했던 컨셉이 just in time. 제때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가지고 생산이 연결되도록 한다고. just in time. 딜리버리 중요하다고. 기업경영에서는 PLM, ERP, SCM, PDM. 제조 운영에서는 MES, PEMS. 이게 이제 우리가 통신 쪽에 관심이 가는 요 분야가 우리 통신에 관심이죠. 그래서 센서. 사실 뭐 우리가 RFID 또는 USN 그때 나온 게 RFID 태그 시스템이나 센서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면 MES에서 액추에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 그다음에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뭐 CCT 카메라 요즘은 이제 카메라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카메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다 이제 조절까지 가자죠. 낸, 스카다, RFID, 바코드. 시작으로 보면 바코드에서 RFID로, RFID 센서로, 센서에서 액추에이터로, 액추에이터에서 나중에 컨트롤러나 카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통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통신에 관한 것도 좀 정리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이 공장에 계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RS232C라든가 RS48이라든가 RS485 이런 것들이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진열버스로 해서 어떤 프로세서하고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통신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1월 한 중순경에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기업에서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니 RS232가 뭐냐? 사실 RS232는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은 그 통신에 시급도 안 하거든요. 우리 맨날 하는 게 5G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분들도 박사 3분이셨는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해당된 분야에.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느낀 게 혼자 그때 생각하게끔 지금 제 양반들이 말하는 그 통신은 바로 뭐냐면 작은 프로세서하고 어떤 디바이스 간의 통신한 직렬버스 통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통신은 거기에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은 뭐죠? 사람이 전화기를 가지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통신이었다면, 앞으로의 통신은 뭐냐면 작은 디바이스도 통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그러죠? 그거를 다른 말로 뭐죠? 사물통신이요. 사물통신. 그래서 우리가 사물통신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사물통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사물통신이라는 말보다 차라리 산업통신. 모든 산업에 들어간 통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유선 전화라든가 이동 전화라든가 사람이 쓰는 그런 어떤 통신 방식에다가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사물통신을 벗어나서 산업통신까지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그 산업통신의 첫 번째가 뭐냐?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물론 확장하면 뭐 스마트 시티도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화 제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루려고 하면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전산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업 경영에 추가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성과가 이렇게 6개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거 하려고 생각하면 결국 뭡니까? 모든 것들이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8가지의 기반 기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스마트 공장의 운영 프레임워크이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죠? 이게 디지털 트윈 아닙니까? 클라우드, 남의 컴퓨터를 빌려 쓰는 거죠. 3D 프린터, 적층 제조,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체계화시켜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에너지 절감 기술. 홀로그램은 AR, VR, XR에서 특히 홀로그램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빛의 간섭 효과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공장에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 이게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센서, IoT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공장 설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표준을 만든 게 2016년에 바로 표준이 낭장했다. 그래서 이런 표준을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오후에는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스마트 시티에 관한 기본기 수립 방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식사하시고 1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